네, 여러분들 녹화가 잘 되길 바라면서 해보겠습니다. 수업 처음 하면 되죠? 그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교과서 보시면은 처음 들어가는 단원의 큰 제목 있죠? 그 아래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11페이지인데 수열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네, 그 조그만 글씨를 뭐라고 하냐면은 학습 목표라고 하죠. 학습 목표는 누가 달성한다? 여러분들이 달성한다. 나는 달성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몇 개를 달성하래요? 키워드만 써놨죠. 3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이 단원 관련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얘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걸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실력이란 게 된다. 이해됐죠?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수열 뭐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했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죠. n에다가는 뭐 1, 2, 3, 4 이런 값만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얘를 잘 보면 얘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보고 어떤 함수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얘 배웠었나? 네. 뭐 1학년 때 배웠었죠. 얘랑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 얘는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다. 물론 얘는 0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이 달라요. 얘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얘를 전체라고 해보면 얘는 뭐처럼 보여요? 부분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먼저 얘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네. 얘를 잘 보자. 얘 혹시 배웠어요? 배웠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x가 무한대로 가죠. 그럼 x가 계속 커져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계속 커져 나가면 얘가 어떻게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0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뭐 얘도 뭐 함수의 극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너의 극한이 0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왜? 전체고 부분이니까. 우리가 극한을 생각할 때, 수열의 극한을 생각할 때 n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으니까 어떠한 극한만 의미가 있다?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이 전체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그 이쪽은 안 그려도 되죠. 왜? 나의 관심은 얘고 얘는 플러스인 부분에서만 그려지니까 이 그래프도 플러스인 부분에서만 그리면 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잘 보면 뭐가 보인다? 이 수열의 함수, 수열이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얘는 그린 게 x 0 이상의 값, 0보다 큰 값을 다 집어넣으니까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는 자연수만 대입하니까 뭐 1,1, 2,2분의 1 이런 데에만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만 잘 보면 됩니다. 이해돼요? 이 점들이 어떻게 이동해 나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자, 다시 얘로 돌아가서 이 함수의 극한이 0이래요. 얘로 수렴한다라는 소리죠. 그 수렴한다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한없이 뭐 이런 말 있죠.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용어를 가지고 표현해 볼까요? 한없이 가까워진대. 얘가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극한은 배웠었죠?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해돼? 아니 한없이 이해돼요? 얘가 뭐예요? 0인 거죠. 얘가 고정된 실수 값이죠. 내가 뭐예요? 내가 x 내린 거잖아 지금. x가 커져가고 있죠. 이거 다 가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 가까워진다며 얘로. 수학적 개념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봐.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가까워진다며 여기로. 거리가 0으로 가죠. 이해돼요? 기하학적으로 수렴한다는 소리는 거리가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거리가 수학적 개념이죠. 자, 거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거리. 중학교 때 배웠죠? 거리를 세 글자로 무엇이라고 한다? 절대값이라고 하죠. 거리는 절대값입니다. 사실상 얘가 0에 수렴한다는 소리가 무슨 뜻이냐? 얘 무슨 뜻인지 알아요? 거리가 0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다? 극한에 기하학적 의미가 있다. 기하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뭐 여기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문제를 풀 때 그런 카테고리가 머리에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문제가 수식으로 안 풀려요. 그럼 기하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있어야 다른 접근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보죠. 이 함수가 있고 이 함수가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면 거리가 가까워진대요. y는 0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점근선이죠. 이게 점근선입니다. 얘를 알아야 수학적으로 너가 너의 점근선이 된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고1 때는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가까이 가겠거니 해서 점근선이 된다를 그냥 외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리가 기하학적 의미니까 여기에서 그 거리를 표시해 보죠. 이거를 다른 반한테 질문을 하고 피드백 받았는데 잘 모르더라고. 자, 아니 x가 커져 나가잖아요. 그럼 뭐 1, 2, 3, 4 이런 거 대입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10, 100, 1000만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봐요. 1일 때 x가 1이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되잖아요. 이 1이 거리가 되고 이 거리는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된다? 얘로 표현되는 거죠. 뭐 100이라고 할까요? 100? 100분의 1 빼기 0이에요. 그럼 10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걔는 기하학적으로 여기 어떻게 표현된다? 1이 여기 있으니까 뭐 100이 한 이쯤 있겠지. 세로줄을 그어서 이 정도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 직관적으로 x가 커져 나갈 때 길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어요. 대학교 수준에선 증명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전체가 수렴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수렴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 값이 똑같이 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호죠?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밖에 없습니다. 얘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전체가 수렴을 하니까 부분도 수렴을 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지라는 겁니다. 네. 이런 아이디어가 하나가 있고요. 네. 자, 방금 배웠던 걸 몰랐다고 쳐. 자, 다 까먹었어요. 자,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보래요. 그럼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자연수를 대입해 보는 거잖아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해서 숫자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증명하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거리가 실제로 0으로 가까워지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거리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된다? 1일 때 정확히 거리가 얘죠. 이 세로 길이. 2일일 때
네, 여기를 합시다. 거리가 얘. 뭐 3일 때 거리가 얘. 얘는 아까랑 다르게 자연수 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관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계산을 하니까 n분의 1이다. 두 번째, 너랑 너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죠? 1이랑 2가 있어요. 거리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했었잖아. 맞죠? 근데 이 길이랑 똑같죠? 뭔 소리야?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바꿔도. 그래서 우리 절대값 씌웠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부터 거리란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얘를 받아들이거나 그냥 인정한다. 이제 이 수열의 극한값을 아는 겁니다. 한없이 다가간다라는 말 이제 알겠죠? 이제 아는 거 이제. 자, 그래서 기호를 보죠. 기호. 다 친절하게 설명을 한 번씩 다 합니다. 한 번씩만 하니까. 자, 이 기호를 쓸 때 의미 무엇이냐? 자, 우선 너가 있어요. 이 숫자는 생각하는 순서입니다.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는 거죠. 수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n을 매우 크게 해보겠다.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블라블라 계속 커지게 하겠다. 그런데 어떠한 실수 값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일반적으로 변하겠죠. 함수니까. n의 값이 변해감에 따라서 얘가 일반적으로 값이 변할 거예요. 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저기에 다가갔던 것처럼 너가 얘 한없이 가까워지면 거리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표현하겠다? 등호를 써서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의 극한이 알파다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얘가 수렴이에요. 수렴. 됐어요? 이제 수렴을 알았다. 예시. 지금 이거 하나 달성한 거예요. 한 겁니다. 자,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수렴을 할까요?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걔를 어떻게 판단하죠? 첫 번째, 1, 2, 3, 4, 5, 6, 7, 8 집어넣어 본다. 계산기로 계산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아까 배웠던 아이디어를 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의 재밌는 점인데. 식을 이렇게 바꾸고 얘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대요. 1이 붙어있으니까 어디로 수렴할 것 같아요? 1로 수렴하겠죠. 아니, 전체가 1로 수렴하네.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도 1로 수렴해야겠지. 이런 아이디어를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는 거. 지웠네.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 지금 배웠었죠, 아까. 알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함수를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평행이동 시켰죠. 너가 0으로 수렴해. 1로 올렸어. 그럼 1로 수렴하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것들 다 모른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 그래프 그려야 돼요. 거리가 작아지는 걸 직관적으로, 그 거리가 작아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로 수렴하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미 배웠던 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은 내가 배웠던 거죠, 방금? 얘는 뭐야? 고1 때 배웠던 거, 평행이동. 두 개를 조합하니까 바로 나오죠. 이게 수학의 좋은, 재밌는 점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교과서에 다 나온 예시인데, 자, 이런 수열이 있어요. 얘는 n이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말이 안 되죠. 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했었죠. 얘도 했었잖아.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그냥 그래프를 찍어본다 라는 거죠. 최초에는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얘도 잘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잘 보면 도대체 그 잘 본다는 게 뭔 소리지? 보여요? 자, 얘도 수열이죠? 얘도 수열이죠? 그냥 두 개 곱한 겁니다. 함수랑 함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게 곱의 미분법이었었나?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얘 역할이 뭐죠? 부호가 바뀌어요. 얘 역할은 뭐야? 수렴해요. 그냥 두 개가 조합되어 있는 겁니다. 바뀌어? 얘는 아까 점 찍어봤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해되죠? 자, 거리가 어떻게 돼요? 거리. 0으로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자, 여기에서 이 수열이 좀 재밌는 수열인데 n의 값에 따라서 함수 값이 바뀌죠? 수열의 항의 값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성립한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죠. 맞아요? 이거 아무리 커져봤자 바뀌어져봤자 이 사이에서 얘의 함수값이 있잖아요.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작년에 함수의 극한 때도 나왔던 성질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이 부등식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예요. n분의 1을 다 곱해요. 어떻게 돼요? 방향이 안 바뀌죠. 아까 배웠죠? 0으로 수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 그래프에서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래도 0으로 줄어드는 게 똑같잖아요. 너 0 수렴, 너 0 수렴. 그럼 너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배웠던 거죠? 뭐만 바뀌었다? 실수가 정의역의 함수에서 자연수가 정의역의 함수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직관적으로 확인한다. 내가 알고 있는 걸 조합해서 추론한다. 부등식을 적용해서 풀면은 완벽하게 그 값을 알 수가 있다. 세 가지 알려주나 벌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얘기했죠. 똑같은 걸 봐도 보는 게 다르다니까? 이상하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어요, 나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나가야겠죠? 네. 더 잘 나가야 됩니다. 자, 지우죠. 자, 얘를 볼까요? 자, 얘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식을 해석해 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기호를 얘는 숫자 2. 숫자 2. 자, 얘는 뭐예요? 얘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하려면 얘 뭐야? 아까 써줬잖아. 수열. 수열의 일반항이죠. 일반항이 숫자로 나와 있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 이런 수열이라는 소리다. 이런 수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다 2라는 소리잖아요. 상수 수열? 좋습니다. 얘는 커진대요. 2라는 값이 있어서 2가 이제 저 문이겠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등호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네, 이 기호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얘가 맞아요? 참이에요? 참이죠. 왜요? 거리가 가까워져요? n이 커지면? 아니죠. 이미 가까워져 있죠. 그러니까 가까워짐을 생각하기 전부터 이미 거리가 0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을 따질 조차 없습니다. 따질 필요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극한이 2다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참이죠. 상수 수열이 그 값으로 수렴한다는 항상 참입니다.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2, 2,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2는 뭐예요?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 거리가 얼마야? 0, 0, 0, 0, 0, 0, 0. 극한을 보내기도 전부터 이미 거리가 0이죠. 그래서 그냥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값이 안 바뀌잖아요. 일반적 함수는 값이 바뀌죠. n이 변해감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렴을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런 거 배웠어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집합 그리고 여집합. 합치면 전체가 나오죠. 이 소리가 무엇이냐? 얘가 수렴이에요. 그럼 얘 뭐예요? 수렴이 아닌 거죠? 걔가 발산입니다. 발산을 다 배웠습니다, 지금. 이해돼?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라고요. 발산을 다 배웠어. 하나를 잘 알아야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대충 알잖아요. 나머지는 대충 알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똑같잖아. 다 그거라고. 미분 불가능을 모른다? 미분 가능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공식은 알겠지. 네,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 자, 발산의 예시를 보죠. 네. 확통을 배우실 수도 있지만 뭐 독립, 종속 이런 거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얘 보고 이런 거 생각해 보자.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생각해 보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죠. 그럼 얘 그냥 커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산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절대값은 크기가 커지면서 부호는 항상 음수죠. 그래서 어디로도 수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발산한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럴 때 기호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건 안 쓸게요. 여러분들 쓰세요. 아시겠죠? 네. 이제 나중엔 얘도 귀찮아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한대라는 기호고 커져가는 상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너가 매우 커지더라 이런 소리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크기는 커지면서 부호는 항상 음수니까 이런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호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얘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어렵습니다. 1,1, 뭐 2,4,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죠? 자, 얘 볼까요? 얘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야? 지금 이수열하고 쓰는 이수열. 너랑 너 사이의 거리잖아요. 거리. n이 커져나갈 때 이 거리가 0으로 수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1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n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0에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너가 1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 게 뭐예요? 너가 1로 수렴하지 않는다 하나를 보인 거예요. 그럼 뭐도 보여야 돼요? 너도 0으로 안 가요. 이걸 다 보여야 돼. 너도 0으로 안 가. 이걸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임의의 실수 알파에 대해서 너가 0으로 안 간다를 증명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어떠한 숫자로도 수렴하지 않은 걸 보인 거죠. 논리적으로. 이건 어려워서 하기 좀 그렇죠. 고등학교 수준에선. 자, 얘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직관적으로.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얘로 수렴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커질 때마다 어떻게? 이 뒤쪽에 가서는 거리가 0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리가 어때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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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0. 이 점을 지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거리가 늘어나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값으로도 수렴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호를 쓰느냐? 그냥 같은 부호를 가지면서 크기가 커지기 때문이죠. 같은 부호를 가지면서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그 경향성을 나타낸다라는 소리입니다. 수렴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음. 그 우리가 배우는 용어 중에 진동이라는 게 있죠. 진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부터 보죠. 얘는 점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찍겠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얘로 수렴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점에서는 거리가 이미 0이어서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 홀수인 점들에서는 항상 거리가 이만큼 유지가 돼서 0으로 가까워지지가 않죠. 절대로. 그래서 너도 1로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이너스 1쪽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거리가 0이죠.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짝수 항에서 거리가 항상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도 수렴하지 않는 거고요. 임의의 이런 직선선을 가지고 가서 거리를 체크해봐도 0으로 가까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계속 커지지 않고 크기가 계속 커지지 않고 부호도 바뀌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네. 아래 거는 어떻게 보이죠? 너가 부호가 바뀌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럼 점을 어떻게 찍어야 돼?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네. 근데 얘는 이 케이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발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발산하지 않으면 그냥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나 봐요. 네. 이렇게 하면 발산의 케이스도 다 말씀해 드린 것 같아요. 판별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교과서 15페이지 아래에 보면 수학 역량 기르기라는 게 나와요. 이런 거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뭔지 알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나?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기가 얼마예요? 주 1이야? 1 맞아? 자, x를 무한대로 보내보죠. 자, 너가 이 함수에 점이 있는데 점들 y좌표잖아요. y좌표가 어디로 수렴해요? x가 매우 커지면? y좌표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점 이렇게 바뀌는데 이동하는데 y좌표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건지 알겠어 이거? 어디로 가까워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실수 전체, 얘는 자연수. 그럼 여기 점이 어떻게 찍혀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잠시만 여기
이렇게 찍히죠. 자, 이 수열은 무슨 수열? 0, 0, 0, 0 상수 수열.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예요? 전체는 수렴하지 않는데 부분이 수렴한 케이스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정역이 실수일 때랑 정역이 자연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얘까지 이해했으면 끝. 이런 예시는 매우 많습니다. 교과서에는 좀 다른 예시가 나와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다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15페이지에 파란색 박스를 다 봤을 때 수업한 게 다 떠올라야 돼.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학습 목표 있죠. 학습 목표를 잘 달성했나를 생각해 보시고 이 위쪽에 공간 있잖아요. 공간 있으니까 여기다 무엇을 적어본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하다 싶은 개념과 용어를 좀 적어보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한없이 가까워진다가 뭐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더라. 평행이동 개념을 사용했더니 극한값을 쉽게 구할 수도 있더라. 실수가 정의역일 때랑 자연수가 정의역일 때 다른 일이 생기더라. 이런 걸 좀 적어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고 복습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을 수가 있나 질문이?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선 하는 걸로 하고요. 녹화가 잘 됐어야 되는데.